홍콩으로 자금을 파킹해 놓고 중국에 투자를 하던 많은 금융기업들이 홍콩을 떠나고 있어서 그래요. 중국 정부의 큰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아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책의 저자시죠.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네, 지금도 중국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예.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네, 소비 침체, 네.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걱정이 돼요. 거기가 어려우면 또 우리도 같이 어려우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옛날과는 달리 이것이 개선될 거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아마 지금 국내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심각성 이것을 중국 그 정책 당국자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부심하고 있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황을 인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처방이 될 만한 정책 수단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원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은 중국 정부의 의도된 가격 하락 용인 이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중국 정부의 의도된 상황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건 아마 중국 정부는 4, 5년 전부터 부동산 산업을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경각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4, 5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한, 좀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연이어 발표를 했고, 그를 위한 강력한 수단도 발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코로나 사태가 터질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고 이젠 냉각시켜야 된다고 보아서 부동산 경기를 냉각하는 정책을 실행을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좀 고통을 겪지만 조금씩 통제돼 가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갔겠죠. 그런데 그 정책을 추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는 당장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눈앞에 큰 문제니까 거기에 몰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동안 이 부동산이 엉망이 된 것이고 이거를 다시 정돈을 하려고 보니 이게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부동산 하락세 여러 가지 막기 위해서는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또 LPR 금리도 낮췄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하락이 멈추고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나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 지방 정부별로도 여러 가지로 그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는 외부 사람이 거기 와서 그 집을 사는데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한들을 다 하나씩 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융자 같은 것도 주택담보 융자 같은 것도 더 풀어주고, 이래서 이제 조금 회복되는 기미도 있고, 또 정부가 그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이라기보다 유도해서
집을 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부 좀 호전되는 시그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것은 부분적인 신호고 네. 전반적인 신호로 볼 때는 역시 그렇게 큰 개선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부동산 하락만이 아니라 증시도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에 그 각국의 그 어떤 그 증시 상승률들을 보니까 꼴찌가 항생이고 홍콩이고 예. 그다음에 또 중국도 예. 안 좋더라고요. 예.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 정부에서 이번에 그 구정이죠. 네. 설 연휴 전에 예. 그 증시 감독자를 예.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네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중국의 증시와 관련해서 좀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 실무자가 책임자가 바뀌면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 네. 이호이만 의장을 이제 전격 교체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주식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됐다기보다는 그 대거 외자가 유출되는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한 사전 경보를 발령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유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의 성격이 큽니다. 아, 그래요? 예. 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뭐 누가 어느 한 부분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미 대세가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중국 주식이 빠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 빠진 거고 네. 그것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이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외자 내자 할 것 없이 증권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그 한 예를 들면 홍콩이 그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곳인데 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으로 자금을 파킹해 놓고 중국에 투자를 하던 많은 금융기업들이 홍콩을 떠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떠나고 홍콩에 와서 파킹했던 기업들 떠나고 당연히 항생지수도 막 내려가고 중국의 주가지수도 내려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증권관리 감독 책임자 네. 교체된 것이 이 증시의 그 하락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부양을 위해서 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네. 그건 아니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그 감독위원장을 바꾸면 증시가 올라갈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우리가 그 미디어에서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진핑 주석은 자꾸 옛날 공산주의식으로 한다고 그러고 과거 인물들 그러니까 뭐 장쩌민 시대의 인물들 상하이방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일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호이만은 그 상하이방 시절부터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뀐 사람은 최근 시진핑 그룹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시장 친화적으로 바꾼다는 동향으로 읽을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시진핑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읽기보다는 현재 증시의 사태를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인지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호이만이라는 사람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최고 지도부입니다. 네. 그것은 거꾸로 말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중국 최고 지도부가 인지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 있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그 다음에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고 폭락하고 이런 상황들 그럼 당연히 재산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중국 인민들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자산 시장의 폭락과 관련해서 불만들이 있나요? 네, 그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중국의 증시의 투자자는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뭐 기관 투자자도 있고 개미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가장 지금 눈물 빼고 있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이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사람들이 중국이 그동안 그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눈 뜨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돈 번 꼴을 보고 그래서 중국 분들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정말 리스크를 많이 걸고 투자를 해요. 도박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카지노 가면 해외에 가면 카지노마다 전부 중국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그 여유 자금으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남의 돈까지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빨리 돈을 벌려는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돈을 끌어서 그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이제 30대 정도가 그 주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재산 다 날리고 네. 또 빚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주택담보로 돈을 빌렸었다면 주택 가격까지 지금 막 내려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서 주택담보대출 금액보다 내려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주택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부채로 변하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했던 건 날라가고 또 그 부채는 또 남고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예. 중국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네. 사실 경기 부양책을 뭔가 확실하게 뭐 좀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가졌는데 네. 계속 고만고만한 것들 내놓으면서 네. 별로 효과도 못 받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국 인민들의 불만도 가득하고 예. 정권 유지 차원에서라도 뭐라고 할까 좀 파격적인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양회를 앞당겼단 말이에요. 3월 달로. 그래서 뭔가 이번에 뭔가 제대로 뭐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양회가 앞당겨졌나요? 통상 3월 4일, 5일 정도 그런가요? 시작을 하거든요. 예. 우리는 그 양회가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는 우리의 좀 그 오바였군요. 예,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정책이 이제 발표가 돼야만 되죠.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소비 진작책 같은 거 나오기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예. 이게 소비 진작책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소비 진작책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써보니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지금 못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관망하는 자세고 리스크를 너무 느껴가지고 소비는 줄이고 이제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만일에 소비자들한테 무슨 옛날처럼 그 소비 쿠폰 같은 걸 발행을 해도 옛날에는 내가 비싼 테레비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안 사다가 소비 쿠폰을 줘서 반값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샀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만일에 반을 소비 쿠폰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 현재 뭐 텔레비전 큰 거 있는데 굳이 바꿀 게 굳이 있나? 더 큰 걸로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게다가 자동차를 바꿔라 그러면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시켜서 진흥시키고 싶은 거는 제조업을 특히 공업을 에서의 그 소비를 촉진하고 싶은 건데 그런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고 그런데 돈은 풀리잖아요. 네. 그럼 돈은 화폐량은 늘어나고 풀리는데 어딘가로 가서 쟁여진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유동성은 생각보다 그래 커지지가 않고 지금 크게 개선되지가 않으니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대로 심리, 예. 이 시장의 그 소비 심리 혹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그 돈이 예.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고 이러면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게 일반 경제학 원론인데 예. 그렇죠. 불안하니까 다 저축으로 들어가고 예. 은행도 대출 안 해줄 거고.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양회가 좀 땡겨졌냐 이게 아니라 양회 전에 그 삼중전회가 좀 있지 않겠냐에 대한 가능성? 이 삼중전에는 네. 이번에는 정말 그 관찰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요게 양회전에 있다라는 건 뭔가 급하게 뭔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원래 그 일중전회, 삼중전회가 전국 공산당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회의예요. 근데 1년에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첫 번째 하는 회의가 일중회의, 두 번째 하는 회의가 이중회의, 세 번째 하는 회의가 삼중회의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절대적인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일중전회에서는 뭘 논의하고 이중전회에서는 뭘 논의하고 이런 어젠다 세팅이 이제 전례가 있죠. 네. 근데 삼중전에는 대략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서 사실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요 인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가을에 있어요. 그렇죠. 9월 뭐 이런 때쯤에 있는데 그런데 이 삼중전회가 작년에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기되는 모양이라는데 10월이 될까 11월이 될까 설마 12월에는 하겠지. 근데 이걸 다 못하고 지금까지 안 열린 거예요. 네. 그러면 양회 전까지도 삼중전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게 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내재된 상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에 이제 눈앞이 양회인데 설마 그러면 양회 전날 하겠냐? 그렇죠. 그렇지는 않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양회라는 게 우리는 이제 전국 양회를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요. 이 양회가 베이징에서 전국 양회가 열리기 전에 각 성별로 양회가 열립니다. 네. 성 밑에 있는 시별로도 그 전에 양회가 열리고요. 그래서 바텀업으로 이렇게 의견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정책은 사실 그 위에서 거의 다 결정해 놓은 상태니까 그것을 아래쪽부터 논의하고 통과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3월 4일 5일이고 3월 4일 5일은 이제 발표가 났어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각 층별, 각 계층별 양회가 열리고 있거나 또는 신속히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 조금씩 얘기가 새어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정책이 대두될 것 같다. 어떤 정책이 심의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각지에서 그 얘기를 떠드니까. 그런데 이번 상황에는 그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뭔가 이상하게. 예, 지금 뭔가 답답하게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멈춰 서 있는 느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전에 듣기로는 양회가 있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의결이 되고 나면 그것을 집행할 인사들, 그러니까 지방적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하니까 그걸 정책을 수행할 인사들을 삼중전회에서 그러니까 인사를 딱 결정해서 그것이 실행되게끔 하는데 작년에 안 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네요. 예, 그리고 그것은 아마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뭐 여기서 얘기 꺼내면 뭐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좀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아마 군부 동향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여기서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회적으로 여러 파트에서 불만들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단일 그 공산당의 그 강력한 파워로 이렇게 단일 대오로 대오단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 일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뭔가 리더십이 잘 안 먹히는 뭔가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중국의 경제가 지금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 계속 좀 좋아지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야,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중국 정부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타개할 거냐에 대한 그 아주 작은 신호를 하나 본다면 시진핑 주석이 며칠 전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물류망을 업데이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낡은 설비는 새 설비로 바꾸고 그다음 용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새로 도입을 해서 그거를 한 단계 높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경기 진작책, 뭔가 화끈하고 대규모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과거 지방정부가 해오던 무슨 다리 놓고 고속도로 깔고 뭐 고속철 깔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마 대안으로 찾은 게 지금까지 손이 별로 가지 않았던 그러나 국가의 산업화에 근본적인 도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부동산 투자 대신에 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네, 중국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이 건설 경제 문화라고 그렇게 네.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건설 경기가 상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데 이제 아파트를 그렇다고 건축 붐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 인프라라는 것도 어차피 건설과 관련된 거니까 네, 네. 그런 쪽으로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의 큰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내놓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아마 봐야겠군요.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부동산 상태는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그냥 이 상태로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 그러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조금씩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런 주택들을 장만할 수 있는 소득 수준까지 신속히 가는 그게 아마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번에 양해 이후 뭐 중국의 지자체들에서 한 370조 정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것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네. 이런 거로 봐야겠군요. 예. 지금 벌려놓은 거, 지금 공사 중인 거,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거를 어떻게든 마무리 짓는 것만도 지금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